네, 안녕하세요. 메가리서치의 이종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청암대학교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를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가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 교직원 만족도 조사 4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전년도와의 차별점은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면접으로 조사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표본수의 확대를 좀 목표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표본수가 1,429명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조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졸업생 만족도 조사와 산업체, 교직원 만족도 조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교직원 만족도 조사 또한 온라인으로 제가 시스템 구축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429명 조사 진행했고 여학생의 비중과 1학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간호학과의 참석 비중이 33.2%로 타과에 비해 당연히 좀 많은 참여율이 있습니다. 졸업생은 저희가 학과별로 균등하게 조사를 진행했고요. 다만 간호학과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간호학과 졸업생만 10명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산업체는 65개 산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응답자의 특성과 업종별 특성은 이와 같습니다. 특히 업종에서는 보건 및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36.9% 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직원 대상은 총 95명 조사하셨고요. 연령은 55세 이상의 응답자가 25.3%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직책에서는 교수님 참여가 50.5%, 행정직원 33.7%, 조교 15.8%가 본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의 요약. 먼저 저희가 이 조사 결과의 종합만족지수는 총 3가지 꼭지를 평균했습니다. 전반적 만족도와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에 평균했고요. 어떤 조사에서는 이상 대비 만족도가 없는 문항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2가지 항목을 50%씩 이렇게 평균 내는 방법으로 각 4가지 꼭지별 만족도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종합만족도를 최근 3개년 비교를 살펴보시면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에 큰 차이는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교직원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작년 61점에서 이번에 53점으로 8점 큰 폭으로 좀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 만족도 수준을 좀 비교해봐도 교직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산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8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 대비 만족도 또한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산업체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대비 만족도 또한 산업체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80점이 넘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만족도를 학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과 안에서 저희가 전반적 만족도와 기대 대비 만족도 2개 항목을 평균해서 종합 만족도를 산출하였는데요. 재활스포츠과의 만족도가 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치위생과 물리치료과의 만족도 점수가 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이 부분을 전년도와 좀 비교를 해봐도 재활스포츠학과의 9점 상승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해서 학과별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혼재되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매트릭스 점으로 한번 도식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고 상단에 있는 부분이 작년 대비 점수가 오르기도 하고 또 점수가 높은 학과의 분포이고요. 좌측의 하단에 있는 부분이 작년 대비 점수도 떨어지고 평균 대비 점수도 떨어지는 학과의 이 분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점이 우상향하는 분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뜻하는 바는 과거 대비 점수가 올랐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과거 대비 점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 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졸업생의 점수가 재학생 대비
5에서 10점 정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학교에 실제 다닐 때보다 졸업하고 나서의 그 학교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갭이 가장 큰 부분은 도서관 학술 정보실 및 열람실의 점수 갭이 13점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만족도가 재학생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렇고 낮은 영역은 학생 편의시설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에 있어서 시기열 분포를 좀 살펴보면 전년 대비 점수의 폭의 변화는 크게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영역이 학생 편의시설인데요. 전년 대비 3점 감소하고 있는 등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점수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학생에 있어서 이제 IPA 분석을 좀 실시해 보았는데요. 이제 가로축, X축은 중요도 항목으로 좀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세로축, Y축은 만족도 점수를 좀 봤습니다. 즉,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개선의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우선 개선 영역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학교 접근성이 만족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현재 이 두 가지가 만족도가 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진 않고 있어서 먼저는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학생의 세부 품질 결과를 최우선 개선 분야 중심으로 좀 살펴봤을 때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에 점수의 폭이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통과 좋음의 중간, 그 중에서 사실 이제 60점대면 좀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학교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60점 언더에 보이고 있고 이 안에 만족도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거에도 계속 만족의 필요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계속 이 부분을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졸업생 기준으로 시계열을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졸업생은 재학생보다 만족도 점수가 10점 정도 높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결과 70점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학생 편의 시설만 67점이지만 그 전년도의 결과보다는 소폭 증가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졸업 이후에 상대적인 그 심리적인 그 척도가 좀 반영이 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졸업생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IPA 분석을 해보면요. 우측 하단부에 있는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학사 관리 및 행정 서비스, 학술정보실, 열람실 홈페이지 등에 대한 개선의 니즈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학사 관리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또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졸업생의 취업률 부분을 저희가 대학 알림이 기준으로 좀 정보를 2차 자료를 좀 가공해서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청암대학교의 취업률이 2018년도 기준 68.4%에서 2019년도 74.2%로 6%포인트 정도 이제 향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에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취업률이 증가한 그런 결과로 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최근 5개년도별로 졸업생 수와 그다음에 취업자 수를 취업률로 환산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2018년도 68.4%의 취업률에서 2019년도 74.2%, 이 부분이 16, 17년도 이전보다 더 개선된, 더 향상된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긍정적인 사항들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산업체를 대상으로 청암대학교 이미지 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산업체에 있어서 산업체들은 청암대학교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성, 발전 가능성, 신뢰감, 산업체 요구 반영, 인재 배출 영역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6점 정도 증가한 80점 중반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채용 경험이 없거나 있거나
크게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체 입장에서 청암대학교 산업협력 콘텐츠 운영 업무 및 태도 평가를 좀 실시해 보았는데요. 업무 관련해서의 만족도는 평균 80.3점, 태도 관련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업무 협력안에 있어서의 관계실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85.6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태도에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85.6점으로 전년 대비 약 1점 정도 증가한, 즉 산업체에서 청암대학교의 이런 업무 협력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한 학생을 평가하는 능력 및 태도 평가에 있어서는요, 능력에 관련 평가는 8.6점, 그리고 태도에 관련 평가는 84.2점으로 모두 8점이 상회하였고, 전년 대비해서도 점수가 소폭 증가하는 등, 산업체에 대한 학교에 대한 평가 이미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좋다라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족도 점수에 있어서 많이 낮게 나온 부분이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였는데요. 전년 61점에서 53점으로 8점 많이 하락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요소별로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환경 요소에서의 인사고과 평가의 만족도가 48점에서 41점, 보상 요소의 급여제도 전반적 만족도가 46점에서 36점 등 어떤 인사고과와 급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성취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점수가 떨어지게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관계 요소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서 전공원들 간의 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59점으로 전년에는 72점으로 좀 많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교직원 조사 결과 확인이 교직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RPA 분석을 해보면요. 앞서 이렇게 불만족 요인으로 좀 많이 꼽혔던 급여제도와 인사고과 평가, 전년 대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교직원이 판단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선의 요소가 가장 먼저 시급하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저희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IP에 분석한 부분들을 쭉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V 체크된 부분은 작년도에 최우선 개선의 과제로 좀 뽑혔던 내용들인데 2년 연속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이 된 재학생 영역에서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개선의 여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게 되겠고요. 졸업생에 있어서 강의실 이런 측면은 작년에는 최우선인데 이번에는 상대적 관점으로 좀 분류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졸업생 관점에서의 강의실은 괜찮다, 이전보다 괜찮다라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 결과 이후에 다양한 결과들을 좀 나열해 보았는데요. 청암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재학생은 58점, 졸업생은 65점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진학의 권유 의사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청암대로 올 의향이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졸업생이 63점으로 응답률로는 긍정의 응답률이 5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청암대학교 학생의 채용 및 추천 의사, 즉 산업체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유지 및 채용 의사 모두 89점, 88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타 기업에 추천할 의향도 88점, 87점으로 높은 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암대학교 인지하는 경로는 가장 많이 인지 경로는 주위 사람들, 즉 가족, 친구, 선배에 의한 추천이 인지 경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고요. 학교 선생님, 인터넷, 진학 정보지 등의 그런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전에 의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영향을 누구에게 많이 받느냐라고 봤을 때 또한 가족과 이제 본인 스스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그 인지나 영향을 받을 때 있어서 주변의 이런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받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66%가 받고 있다. 즉 3분의 2 정도는 어떤 정보 제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이고 정보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좀 받기 원하는가 봤을 때 전년에 이어서 계속 전화 문자나 이런 메시지를 통한
정보를 접근을 좀 희망하고 있고, 수업 중에 교수님을 통한 정보 제공도 전년 대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행정부서에 대한 인지와 경험 여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입시학생처였고요. 아무래도 1학년 응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험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무처였고요. 반면에 학생상담센터, 창업교육센터, 취업지원센터 등은 인지율은 높지만 실제 이용한 경험률은 20% 초반대로 아직은 경험을 많이 안 한 그런 것들로 분류가 되고 장학금에 있어서 경험을 좀 살펴봤을 때 약 75%가 경험이 있고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만족도는 59점으로 경험은 많지만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장학습의 활동기에는 71%로 정년도와 비슷한, 그러니까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불만족 사항으로는 시간이 적다라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습 현장 체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불만족 요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불편 사항을 저희가 오픈으로 좀 조사해 보았고 이 부분들을 좀 코딩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불만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학생 편의 시설이었고 그 중에서는 학생 식당에 대한 개선 요소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설이었고요. 낙후된 시설과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학교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는 통학버스 개선의 필요성을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부분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졸업생 니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취업 시 도움을 받은 경로로는 교수님을 통한 도움을 받는다는 게 가장 많고요. 절대적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개선상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75%로 굉장히 많이 증가도 하기도 했지만 4분의 3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다양한 활동 소식은 26.8%만이 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경험률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경로로는 지인을 통한 경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경험에 있어서는 이제 74%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이런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카카오톡을 통한 이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이외에 다른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학교 온라인 카페 등은 굉장히 그 수치가 줄어들기도 하고 미비한 상태지만 카카오톡이 절대적으로 졸업 이후에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단독 채널로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공 관련 현장 학생 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재학생들과 비슷한 수치인 70%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장 학습 활동 개선의 필요사항으로는 현장 체험의 실용성이 떨어지고 우수산업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 실습 및 현장 체험 시간이 좀 적다, 또 비용 발생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고루 분포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관련해서 채용자의 지식 수준의 개선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식 수준이 높다라는 응답이 95.4%로 100점 한사이시 83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지원 및 개선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직무 수행 능력이나 인성 태도 함양, 전공 지식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고루 이야기가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적합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좀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70점 이상의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국외 어학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71.6점, 69.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들, 취업자 발굴 및 동반 면접 등의 효과들은 적합도 등은 높게 사업체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한 이해도 측면인데요. 산업체 요구 내용의 교과과정 개편 사실 이해도 수준은 85.5%로 점점 조금씩 더 그 이해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성과 증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살펴봤을 때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의 증대가 굉장히 많이 요구사항이 되고 있고, 다음은 산업체 인사의 교육 운영에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더 다음은 국가직무 표준 능력에 대한 이해도 측면인데요. 인증벨트 학생 채용 의사는
87.1%로 높은 편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개선이 좀 되고 있고, 현장 실무 시 필요 능력은 전년도와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 의견을 좀 살펴보면 인지도와 피로도가 비슷한 트렌드로 좀 가고 있는데요. 가장 피로도가 높은 부분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취업 지원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수요 조사를 좀 별도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청암대학교의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 장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8%가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체 분포를 보시면 간호학과와 그다음에 뷰티 미용과 등 고르게 그런 관련이 있는 학과들로 합니다. 현장 에로기술 컨설팅의 필요성을 좀 이렇게 니즈를 좀 확인했을 때 24.6%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희망 기간으로는 주로 3개월, 유형으로는 교육훈련의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애로사항 및 기술지도의 요구 내용들은 우측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혁신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만족도보다는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6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유연 학사 제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은 5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환경 요소에 대한 교직원 만족도 조사는요, 복지에 관련된 내용과 휴가 제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복지 중 가장 효용성이 적은 정책은 기관 등록 감면 혜택이 효용성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족스러운 제도는 영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요소적인 측면에 불만족 요인이 많다라고 앞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상대하는 외부 고객은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는 교무처, 사무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앞서 이제 강조되었던 부분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 학교의 접근성, 스쿨버스의 얘기가 있었고, 도서관 학술 정보실 및 열람실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선, 또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교수님들, 또 전공 교과 과정에 대한 교육, 이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의견을 보이고 있었고, 이런 영향으로 취업률이 과거 대비 좀 증가하는 추이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인프라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들이 체감은 만족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선 등은 요구되고 보여집니다. 취업에 있어서 취업률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우수 전문대학의 주요 요건의 1순위도 취업이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전문대학이 가장 갖춰야 될 것이 취업을 잘 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 기준 개선이 많이 되어서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취업지원센터의 인지율이나 이용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이런 취업지원센터의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알려야 할 텐데요. 결국 정보를 알리는 것을 받기 희망하는 방법으로는 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제 교수님의 추천이 좀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통한 어떤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측 하단부에 메신저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있는데, SNS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게 이루어지는 게 카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 활용하는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 보고서의 원본, 즉
저희가 전체값 중심으로 결과 보고는 해드렸는데 각각의 뭐 학생의 유형이나 어떤 학과의 특성별로의 결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별도로 이제 책자 형태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파일로 전달받으셔서 보시면 아마 해석하는데 또한 다음 올해 학교 학사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의 설명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과제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대면으로 좀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